B2B 스타트업이 B2C 스타트업과 비교했을 때 성공하기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B2C가 훨씬 어렵습니다. B2B는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은 웬만해서 성실하면은 실패하지 않아요. 저는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라고 합니다. CNT테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는 최다 투자, 가장 많은 개수의 스타트업에 투자한 엑셀러레이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212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제가 2003년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표번호 주문, 1588, 5588 이런 거 아시죠? 또 홈페이지 주문, 또 모바일 주문을 저희가 만들었고, 지금도 카카오 주문하기 이런 곳에 쓰이고 있으면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B2B 솔루션, B2B SaaS 기업으로서 많은 고객들을 설득시켜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B2B 스타트업들이 어떤 식으로 POC를 해야 되는지, 또 POC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상을 찾아야 되는지, 오늘 그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POC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죠? POC. 이게 프로브 오브 컨셉, 그래서 우리의 시장에 내가 만든 솔루션이 맞는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CNT테크도 지금은 엑셀러레이터로서 유명하지만 2003년에 제가 CNT테크를 설립한 19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저희가 외식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주문 중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대표번호로 주문하기, 홈페이지 주문하기. 그때도 POC라는 걸 했어요. 프로브 오브 컨셉,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기업, 이런 사스 형태의 기업들은 반드시 내 시장인 어떤 대기업에 가서 이걸 해줘야 돼요. POC를 해야 됩니다. 또 이 POC 대신에 MVP를 돌리는 기업도 있어요. MVP, 미니멈 비저블 프로덕트. 이 POC, MVP 사실은 이게 비슷한 개념이에요. 린 스타트업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린 스타트업. B2C향 어떤 플랫폼을 내가 만든다. 그러면 미니멈 비저블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만들어서 시장에 던져보고 피드백 받아서 업데이트하고, 던지고 피드백 받고 업데이트하고. 이 MVP 여러분들 다 그렇게 좀 하고 계시죠. POC도 똑같아요. POC도 이 미니멈 비저블 프로덕트는 그냥 시장에 던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타겟 시장에 내가 감당할 만한 작은 시장에 내 제품을 한번 던져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제품들은 와디지에 올려보기도 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너무 큰 데다 던지면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단위로 해보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MVP라면, POC는 어떤 기업에 해보는 겁니다. 어떤 기업에. 우리는 이 POC를 미스터 피자하고 했어요. 미스터 피자는 우리나라 피자 프랜차이즈 한 3위 정도 업체였었고, 피자헛하고 도미노 피자 같은 글로벌 회사는 우리가 POC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POC도 무조건 제일 큰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와 POC를 할 만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스터피자에 들어가서 그들이 필요한 대표번호 솔루션도 만들어 보고, 적합한 솔루션이 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버튼을 열로 옮겨주세요. 네, 옮기겠습니다. 콜센터 주문과 홈페이지 주문의 주문 양을 분석하는 대시보드를 좀 만들어 주실래요? 만들어 드릴게요.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이건 시장의 많은 고객들이 피드백을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POC는 그게 아니라 우리 담당 카운터파트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거를 바로 이제 POC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POC 대상을 어떻게 컨택하느냐. 2003년도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요.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문을 열고 있어요. 오픈 이노베이션.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POC를 해보자는 거예요. 스타트업들한테 POC를. 그 중에 제일 오랫동안 한 회사가 바로 CJ예요. CJ 그 계열사들, 한 8개 정도 계열사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매년 합니다. CJ E&M은 영상 자동화 편집 툴이 필요하다. POC 할 사람 손들어. CJ 제일제당은 대체육이 필요하다. 대체육 POC 손들어. 이렇게 POC 손들게 해가지고요. POC 지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원금을 줍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만큼 지원금을 줘요. POC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2B, 제가 SaaS를 설명드렸어요.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SaaS죠.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따로 준비했어요. 그 판서만 하면 재미없을까봐. 바로 소부장.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소재. 이런 부품도 있고,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는 반드시 POC를 해야 되겠죠. 그냥 갖다가 일반인한테 못 팔잖아요. 부품도 어디다 팔겠어요. 장비도 어디다 팔겠어요. 이런 그 소부장 관련된 POC 사례를 제가 좀 저희 포트폴리오 사례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좀 알려드려 볼게요. 카카오 모빌리티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하면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 택시. 조수석 그 머리 보호대 쪽에 보면 요즘에 다 모니터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서비스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볼 수 있죠. 부품. 이 플러스팁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이에요. 이 플러스팁에서 야 너희들 우리 거 써봐.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이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차량에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결국 인수했어요. 인수. 그래서 같은 회사가 된 거예요. POC를 하게 되면 투자 유치도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인수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키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키플러스. 아이들 시장을 카카오가 좀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뭐 6살, 5살 이런 애기들. 키플러스가 애기들 스마트워치 만드는 회사입니다. 역시 관련돼서 카카오 콘텐츠랑 POC를 하다가 인수가 됐어요. 인수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원래 대기업들이 하청업체가 많죠. 특히 자동차 업체 하청업체 많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모두 이런 하청업체들을 선발하고 하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이 스타트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형태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현대차는 이 소부장 관련해서 정확하게 POC 수행해서 잘 된 사례가 많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바로 아고스 비전이에요. 3D 광각 카메라 회사입니다. 3D 광각 카메라가 왜 필요하냐면은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인수했잖아요. 로봇도 인수하고 사실 자동차 로봇의 어떤 융합적인 측면으로 지금 계속 진화를 해 나가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 그룹인데 이 아고스 비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3D 광각 카메라가 없으면은 2D 카메라를 이렇게 앞에 로봇가 있잖아요. 제 배밖에 안 보인다. 배. 3D 광각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람도 이게 사람의 아래 위 이렇게 옆에 다 보이잖아요. 로봇은 이게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달아야지만 사람 얼굴이 식별이 됩니다. 실제 아고스 비전의 카메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가 인수한 로봇 회사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여기도 저희가 투자한 사례입니다. 미리 붙여놓을게요. 이 맥파이테크라는 회사까지 해서 다 팁스가 된 회사들입니다. 팁스도 여러분들 소부장 트랙이 따로 있어요. 팁스 소부장 트랙이 일반 트랙보다 합격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셀플러스 코리아는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가 자율주행을 할 때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해가지고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 그러면은 앞에 고양이가 있네 하고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치고 나서 틀을 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 많아서 연산량이 느려지면. 셀플러스 코리아는 필요한 정보만 전처리를 통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뽑아준 회사예요. 정보 전처리 회사.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하드웨어 모듈 형태로 이게 납품이 됩니다. 자율주행 부품 회사예요. 사실 제조는 VC가 이렇게 투자하기 좋아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제조 중에서 인기가 있는 분야는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코스닥 상장될 때도 소부장 트랙이 따로 있어요. 소부장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빨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맥파이테크는 원래 어떤 기술이냐면은 줄자예요. 줄자가 아니라 레이저 줄자. 그러니까 레이저 줄자인데 벽의 끝에 가서 재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재면은 몇 센치 바로 나오네? 그냥 여기서 바로 잴 수 있는 자예요. 특징이 야외에서도 돼요. 햇빛 아래에서는 레이저 줄자 기능을 잘 못하는데 이거는 밖에서도 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맥파이테크는 저희가 투자를 하고 현대차와 POC를 하자. 우리 그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POC를 했냐면은 우리 자동차가 벽에 가까이 가게 되면 소리가 나잖아요. 삑삑삑 소리 나다가 거의 근접하게 되면 삐비비빅 이렇게 소리가 빨라지잖아요. 그거 대신 근처 가면 3cm 남았어. 2cm 남았어. 0.5cm 남았어. 그 실제 남은 거리를 양쪽에다 보여주는 형태로 POC를 실체했습니다. 아고스 비전, 셀플러스 코리아, 맥파이테크 모두 현대와 POC를 진행했고 소부장 트랙으로 팁스가 다 됐습니다. 뭐 소부장이 가장 큰 시장 그러면은 사실 자동차, 또 중공업 이런 쪽인데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외식도 실제 이런 POC를 실제 진행을 해요. 아무리 자사몰을 크게 만들어도 기존의 대형 플레이어들, 뭐 편의점 유통망, 또 일반 마트 유통망 굉장히 크잖아요. 그쪽에 들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GS 리테일이 POC를 진행합니다. 뭐 HMR이건 뭐건 다 가져와봐. 우리 한번 팔아보자. 이 쿠켓이 GS랑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해왔어요. 다양한 제품들을 GS 리테일에 사실 연계해서 판매를 해왔고 그리고 GS 리테일은 계속 또 투자를 하죠. 투자하다가 결국은 인수했잖아요. 뭔가 POC에 대한 교감, 뭔가 같이 해본 기업도 인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엑시트하지? M&A 할까? M&A도 이런 POC를 수행을 하고 계속 교감을 가져야지 M&A 가능성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투자자를 보통 SI 투자라고 하죠. Strategical Investment, SI 투자라고 하는데 일반 FI 투자들, Financial Investor들도 이런 POC의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FI들도 이 과정을 계속 지켜봅니다. 얘네들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죠. M&A가 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이런 그 POC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들이 이 소부장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소재 부품 장비 쪽 스타트업인데 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난 어디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지? 그랬을 때
바로 이 사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강소 연구개발 특구라고 있습니다. 강소 특구라고 보통 부르죠. 그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이노폴리스, 이 강소 연구개발 특구 이노폴리스 사업에 보면은 보통 소부장기업들은 공장과 인접한 공장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많습니다. 지역에. 안산, 천안, 청주 다 소재 부품 장비 특구예요. 많은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POC를 원하고 있고 거기서 POC를 위해서 집중 육성이 되고 있어요. 강소특구 사업, 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게 뭐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강소특구 스타트업 밸류 매칭데이라고 이 외식 쪽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린푸드가 뭐 식자재 쪽 유통을 많이 하잖아요. 좀 POC를 여기서 수행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휴를 맺어서 현재 그린푸드도 얼마 전에 이 POC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 거예요. 오픈 이노베이션. 원래 오픈 이노베이션 안 하던 회사들이 지금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한국타이어는 특히 저희랑 펀드를 같이 만들었어요. 한국타이어 CNG테크 모빌리티 펀드를 만들었고 이 두 개 오픈 이노베이션, 모빌리티 오픈 이노베이션, 푸드테크 오픈 이노베이션에 다양한 소재, 부품, 이 장비 기업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사업 모델이 뭔가 대기업과 납품, 교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찬스를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실험실 안에서만 개발하는 기술이 상용화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사스 기업이나 소부장 기업들은 현장에 나가서 해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푸드도 이번에 뭐 식자재 유통, 뭐 단체급식 이런 쪽을 하는데 계속 뭐 비건이라든지 뭐 대체육 이런 소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많은 회사들 만났는데 이 바오밥은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 대체육 많이 들어보셨죠? 대체육이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식이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대체육. 식물성 재료로 대체육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배양육 기술이 있어요. 배양육 기술. 이 바오밥은 배양육인데 생선 배양육이에요. 이런 영역을 보통 그린 바이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육이 아니라 그 식자재 어떤 원료 기업들은 보통 이런 그린 바이오로 또 더킹콩도 다 그린 바이오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긴 좀 특이합니다. 나누 이 사발면에 플라스틱을 쓰잖아요. 스티로폼이 들어가죠. 이거 대신 친환경 코팅 종이, 근데 분해되는 이런 종이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음식을 패키징할 때 나누의 어떤 박스를 활용한다든지 이것도 다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나누도 처음에 지금 농심하고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오픈 이노베이션이 없었으면은 나누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시장을 찾겠어요? 오픈 이노베이션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네, 근데 여러분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 그러면 이런 좀 걱정도 드시죠? 대기업의 아이디어만 빼가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다 설명을 했었더니 그 기술을 직접 개발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괜히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 서류 줘도 되나요? 물어보면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취지 이런 것들 제가 좀 보면은 다 줘도 괜찮습니다. 서약서, NDA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약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지만 가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뮤신을 개발한 기업이 있어요. 달팽이에서 뮤신을 수출을 하는 그 뮤신 특허 원료 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모 제약회사랑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그 제약회사가 이 회사의 뮤신을 사지 않고 프랑스에서 수입하면서 아이디어만 빼가서 제품을 내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 대표도 너무 놀라가지고 투자사인 저희한테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언론부터 시작해서 총동원에 대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회사가 그 제품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투자한 회사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지금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우리나라도 견고해졌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들이 좌시되지가 않을 거예요. 2호 채널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B2B 스타트업이 B2C 스타트업과 비교했을 때 성공하기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B2C가 훨씬 어렵습니다. B2B는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은 웬만해서 성실하면은 실패하지 않아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내가 개발한 어떤 솔루션, 내가 개발한 어떤 소재, 부품, 장비, 뭐 사스의 형태, 뭐 되게 다양한 형태의 B2B 솔루션이 있는데 첫 번째 고객을 잘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고객은 무조건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무데도 우리가 이걸 납품도 안 해보고 사용해준 어떤 기업이 없는데 처음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POC를 보통 할 때는 가격, 돈을 얼마 받아야지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써주는 게 고마운 거잖아요. 불완전한 우리의 제품이나 또는
뭐 소재 부품,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고치는 겁니다. 그거를 제 사례로 말씀드려 볼게요. 대표번호 서비스를 받으려면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홈페이지 주문 서비스, 홈페이지 주문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담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뭐 주소 입력하고 메뉴 입력하고 또 결제 구현하고 요걸 그대로 또 홈페이지 주문으로 고객이 직접 할 수 있게 UI UX를 개발하고 포스터까지 연동하면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끝냈더니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쿠폰 할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본사에서 발행한 쿠폰을 한 2주를 밤새면서 개발을 했어요. 본사 발행 쿠폰이 100개가 넘는 거예요. 다 입력을 시켰어요. 쿠폰도 이제 됩니다 했더니 가맹점 발행한 쿠폰이 있다는 거예요. 가맹점들이 각기 쿠폰을 발행을 한대요. 전단지 쿠폰이라고. 그게 종류가 1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또 입력을 시켰어요. 근데 이 쿠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쿠폰이 쓰이는지 대시보드를 만들어 줘라. 또 쿠폰이 안 쓰인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또 기능 화면을 만들어 달라. 끝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때 안 해 했으면은 지금의 시인테크는 없었겠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고객이 가져갔을 때 저희는 이미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대부분 이런 경험들을 이런 POC 진행하는 스타트업들과 진행을 해왔었던 중소기업들과 공유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첫 번째 고객을 이렇게 얘기해요. 부러뜨려라. 부러뜨릴 때까지. 그러면은 이 솔루션은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럼 도대체 고객은 언제 돈을 받아야 되냐, POC를 할 때. 요즘의 분위기는 POC를 할 때 돈을 원래 좀 줘요. 근데 그 돈이 되게 작습니다. 사실 인건비도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POC를 시작할 때는 대강 고객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적잖아요. 고객들도 알아요. POC의 목적은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잡으실 수 있나요? 보통 POC 5년에는 청구하기 어렵고요. POC가 잘 끝나서 이제 고객이 받아들인 그 다음 해부터 보통 과금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완성도가 만들어지고 이분들이 만족을 하고 이게 기여를 한다. 이게 그분들의 어떤 서비스 프로세스에 기여를 했다. 어떤 이 부품이 들어가서 기여를 했다. 이 소재가 뭔가 혁신을 만들어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과금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고객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비슷한 고객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고객 나가다 보면은 이 최적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최적화 작업에 역시 몰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고객을 만족시키면 그 다음 시장이 열려요. 그렇지만 열린다고 막 무조건 좋다고 고객들을 적응시키지 말고 최적화 작업으로 최대한 그 다음 단계의 그룹 고객, 그러니까 첫 번째 고객과 그 다음 단계 그룹 고객들이 생겨요.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더 크게 열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시장이 커지잖아요.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과점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과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탑3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회사는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B2B 기업, B2C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B2B 기업은 오래 살아남는 기업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업가 정신인데 어느 정도 시장에 진출하고 어느 정도 회사가 돈이 벌리고 하다 보면은 약간 긴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위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이 솔루션의 기술을 혁신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유지하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B2B 사스 서비스건 소재 서비스건 부품이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엔티테크가 그렇잖아요. 시엔티테크가 지금 저희가 19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에 사실 충실한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원칙은 저희가 지금 엑셀러레이터 투자 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저희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B2B 기업의 성공 조건 1번 첫 번째 고객을 무조건 만족시켜라. 근데 만족시키는 시간이 길 수 있지만 그래도 만족시켜라. 두 번째 첫 번째 고객이 완성되면은 그 다음 시장이 형성된다 말씀드렸죠. 그때 각 고객별로 최적화 작업에 반드시 몰입해라. 그냥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최적화 작업을 해줘라. 세 번째, 어느 정도 시장을 가져가고 내가 시장 점유율을 만들었으면은 이 고객들한테 꾸준한 기술 혁신을 제공해라.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B2B 고객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겠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대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 강소특구 육성 사업들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나의 기술을 적용시켜 볼 만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고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POC나 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찾는 좀 어려움이 있다, 질문이 있다 그러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최대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커뮤니티 링크들을 또 남길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서 남기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여러분들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